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의 베트남 이야기입니다. 네, 동남아에 보면은 이렇게 성소수자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는 그런 경험을 못 했는데, 베트남에 와서 이제 제가 자주 가던 어떤 그 맥주를 마시는 그러한 곳이 있었는데, 주인이 어느 날 저한테 자신이 그 성소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나는 편견은 없다. 성소수자에 대해서 편견은 없다. 편견은 없다. 하지만 나는 어, 성소수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로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소수자 그분도 저에 대한 편견을 가지면 안 되고 저를 인정해 주는 거죠. 저는 이성과의 어떤 그러한 관련을 맺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성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지. 성소수자분들에 대해서는 편견은 없지만 뭐 이성적으로 감정이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굉장히 서로 인정을 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때 이제 그분한테 그래서 진지하게 한 30분을 이야기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여기 이 맥주집에 와서 정말 좋은 친구처럼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더 이상의 어떤 그런 얘기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을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한 직원 뭐야 손님이 찾아왔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자꾸 옆에 앉고. 나중에 이제 이분이 뭐 상담을 한다, 뭐, 그리고 이제 뭐 페이스북을 알려달라, 알려주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그 남자 그 동성애자들이 성관계를 하는 그러한 사진들을 계속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자주 또 찾아와요. 찾아와서 제가 한번 얘기를 했죠. 나는 성소수자분들에 대한 편견은 없다. 하지만 나는 성소수자가 아니다. 나는 게이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좀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베트남도 그렇고 특히 이제 베트남 호치민에는 이렇게 성소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서로 좀 지킬 건 지켜야 되고 배려할 건 배려해야 되고 편견은 없대. 좀 일방적으로 당혹스럽게 만드는 행동은 안 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분은 뭐 성소수자임을 밝히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뭐 밤에 막 뭐 덮친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성폭행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아주 그거는 반사회적인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베트남에서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좀 이런 분들이 좀 의외로 또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소수자분들에 대해서 편견을 갖는 것도 좋지 않죠. 그리고 저는 제가 특수치료 전문대학원에서 심리치료적인 부분들을 이제 전공을 했고, 그리고 제가 사람의 마음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사람의 마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죠. 편견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베트남에서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은 간혹 이런 분들이 접근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한국인들도 그렇고요. 이 한국인들이 뭐 베트남에서는 이제 성소수자분들이 뭐 결혼식도 올리고 뭐 결혼 신고도 했다 뭐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으로 오는 경우도 있는데 항상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갑자기 뭐 손을 잡는다든지 갑자기 뭐 키스를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거는 남녀 사이에서도 그렇게 하면 어때요? 성추행이고 성폭행이죠. 그렇죠? 이것처럼 굉장히 그건 주의해야 되는 그러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편견은 갖지 않되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행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뭐 한국인 분들도 그러시고 베트남 분들도 그래요. 성수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시는 그러한 경우들을 좀 보게 되는데 좀 서로가 서로를 좀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또 편견을 갖지 않으면서 공존하는 그러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